예도입니다. 8번째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원서 페이지로 보면은 8페이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8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해겔의 문체를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아직 경험을 물어보기는, 그죠? 해겔의 문체가 어떤지 물어보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예도는 해겔의 철학을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동일성의 철학으로 가지고 가고, 거기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해체적 작업을 수행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죠? 해겔의 철학은 키에르케고르에 의해서 해체되고 후기 셀링에 의해서 해체됩니다. 그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특히 예도가 이미 강좌를 해놨던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 그죠? 네가티브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이 변증법에서 아도르노는 해겔의 철학을 해체합니다. 이건 독일 전통 안에서 일어난 해체 작업이고요. 또 중기 하이데거가 동일성과 차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또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해체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해겔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로 들레즈를 필두로 하여, 그 다음에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 그죠? 또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해서 끊임없이 해겔을 해체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주장하죠. 모든 작품에서 다 나타난다고 보면 돼. 렁띠 웨디빼라든지, 또 그 다음에 천해고 이런 데서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데리다가 산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종이라고 하는 글라스라고 하는 작품에서 해겔을 또 해체하죠. 그죠? 해겔은 해체되다 되면서 드러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곳곳에서 해겔은 해체돼요, 여러분. 그런데 락강이 타자를 발견하면서 해겔의 의식 안에서의 이 타자는 그런 레비나스가 봤던 타자가 아니다. 레비나스를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 타자는 무의식의 타자요. 이게 과히 혁명적인 거예요. 이 부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 예도가 이 해겔 1차 자료 강좌를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강좌를 듣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유가 나타날 건데, 락강이 이 타자를, 그죠? 무의식의 어떤 목소리로 발견하면서 해겔은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락강의 제자인 마르크스주의자 지젝이 이걸 붙잡고 가면서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락강보다 더 해겔의 1차 자료를 헨리히라고 하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의 철학자, 나중에 옥스포드에서도 활동을 하는데요. 영어 번역서를 읽은 것 같아. 인용을 영어 번역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헨리히에 의존하여 독일 관념론을 새롭게 정초하면서 해겔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동일성의 철학으로서 해겔을 보는 이 부분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주체를 다시 살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죽은 주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혁명적 주체로서 이 주체는 뭔가 데카르트와 같이 명증한 확실성을 보장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해겔의 주체와 같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서 무의식의 어떤 밤을 통과해가는, 힘들게 통과해가는 그러한 주체, 혁명의 주체,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 철학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지적이, 그죠? 이렇게 되면서 해겔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해겔은, 그죠? 해체가 되고 난 뒤에 뒤에서 웃는 게 해겔이라고 보면 해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도랑 함께 읽지만은 정반합의 형식으로도 붙잡히지 않고요. 그래서 리케르가 의식 철학에 대한 대가로서 해겔을 언급하고, 무의식의 철학에 대한 대가인 그 프로이트와 대비시켜서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의식 철학의, 정신 철학의 정점으로 놓잖아. 그런데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정신과 자꾸만 이 정신의 변증법을 방해하면서 뒤로 가는 그 무의식의 흔적들은 사실은 해겔 철학 안에도 곳곳에서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락강이 해겔을 붙잡았던 거예요. 물론 락강의 정신현상학을 그대로 적용시키지는 않아요, 락강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도의 해겔 1차 자료 강좌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천착해서 따라오시면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해겔은 끊임없이 자기의 철학은 동일성의 철학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포스트 모던 데리다와 들레즈와 그 다음에 아도르노를 향하여, 그죠? 이 동일성은 그런 동일성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듯한. 동일성이 뭐야, 여러분? 동일성은 지향이에요. 그게 어떤 이물질이 의식 안으로 들어와. 그 의식을 정신은 또 부정을 통하여 긍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동일자의 철학으로 포섭된다 그래요. 그러나 제대로 보면 해겔은 단 한 번도 이 포섭을 목적으로 하는 철학을 설정한 적이 없어요. 이미 서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전체는 결코 마지막에 도달된 개념이라든지 목적이 아니라 전체는 전체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절대정신의 완성의 단계에서도 이런 부정성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의식은 낮을 향하여 가잖아, 그죠? 요건 예도의 말입니다, 여러분. 의식은 낮을 향하여 갑니다. 거기에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에서 전의식은 낮과 밤이 같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무의식은 밤의 장소예요. 그런데 해겔은 예나 시절의 어떤 그러한 문서들에서 세계의 밤과 같은 그런 문서들에서 이 부정성을 상당히 깊이 있게 고찰했어. 그러니까 해겔은 이 밤을 무시하고 낮을 향하여 가는 의식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지향이라, 데리다가 말하는 변증법의 정반합의 네 번째 항에서 산종을 말한다든지, 지향의 개념을 해체한다든지, 아도르노의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요 결국 자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정의 변증법은 새롭게, 그죠? 여기에 대하여 부정은 끝까지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아도르노의 사고는요 독일에서 이미 있었고, 들레즈에게서 이런 많은 동일자의 철학에 대한 레비나스한테서도, 그죠, 나타나는데,
이 아도르노한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독일의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데, 과연 헤겔의 전체를 그런 전체주의로 갖고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 한 번도 토탈리타리스무스에 대한 그 전체를 말한 적 없고요. 결국은 그 왕국은 그 전체를 향하여 마지막에 도달된 그 왕국은 언제나 해체될 수 있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 매 순간의 변증법적 운동의 마지막 종합은, 그죠? 마지막 종합은 개념으로 완성되는데, 이 개념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전체는 끊임없이 정신의 운동을 통하여 해체되는 전체라는 거예요. 이미 해체가 들어있어요. 헤겔의 사유 안에. 그래서 1차 자료를 읽으면 이러한, 그게 요 예도의 강좌에서 헤겔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강좌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들을 헤겔 읽기를 통하여 역으로 다시 보는 시간이야.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유를 한번 해보셔요. 사유를 한번 해보시고, 예도는 그런 관점에서 헤겔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한 단 한 가지는 헤겔이 이 자아가 결국은 정신인데, 이 정신은 신의 정신이야. 이 정신 안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동일성,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헤겔이 왜 위대한가 하면, 헤겔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비판될 수 있는 철학의 내용이 너무 많아. 그게 헤겔은 그런 식으로 도식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철학자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1차 자료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거야. 들레즈를 읽고, 헤겔의 동일성은 들레즈가 넘어섰다. 데리다의 산종을 읽고, 조종을 읽고, 헤겔은 데리다와 들레즈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넘어섰다. 이런 식의 발언들은 하수 중에 하수예요. 책 하나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수가 됐든, 그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간에, 헤겔의 텍스트를 직접 읽은 자들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 뭐 해체를 한다든지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학의 순진성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철학이든 어떤 철학자든 간에 독일 철학을 언급하면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독일 철학책을 읽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웃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포스트는 모더니즘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넘어선 게 아니라 재해석이야. 그 재해석의 촉발은 니체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니체로부터 출발된 이러한 변증법에 대한 해체는 이제 곳곳에서 니체한테서 나타나. 근데 뭔가 이 니체의 해체도, 헤겔의 해체도 뭔가 이 완벽하다든지 이렇지가 않아요. 뭔가 이 허술하고, 뭔가 이 그냥 절대 정신의 절대 개념은 신의 개념이고, 이런 거는 인간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 이런 수준인 거야. 그래도 락강과 지적 라인이요, 헤겔을 무의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뒀다라는 거야. 이 변증법 운동에서 이중성이 있어, 여러분. 이 강좌도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 수준을 아시겠죠? 알고 따라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변증법은요, 양면적인 모순을 갖고 있어. 그게 독일어로 게겐자츠라 그래.
비덜슈프루라 그래. 이 두 개의 단어를 다 씁니다, 헤겔이. 그런데 이 양면성은 한 면은 언제나 무의식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한 면은 정신을 향하여 가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은 자기 배후에 세계의 어두운 밤을 끊임없이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면성의 모순 개념을 천착하도록 한 게 락강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통찰을 얻어서 지적이 헨리의 도움을 받아서 헤겔의 텍스트 전체를 보면서 이러한 어두운 밤을 이야기하는 헤겔의 부분에서, 그죠? 부정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통찰해낸 거야, 여러분. 이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헤겔 해석자도 대부분 동일성에 맞추어져서 헤겔을 비판하고, 이게 이제 키에르케고르도 그렇게 갔어. 통일성, 아인하이트, 무한자와 유한자의 통일성, 이 본질이잖아, 그죠? 이 본질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현실 세계 안에는 실존이 앞서는 거야. 이미 사르트르를 예비한 게 키에르케고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존주의자가 된 거야. 유한자와 무한자는 영원히 단절돼요. 사르트르는 더 나가죠. 뭐 이 위에 건 아예 없고 실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항들이 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또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락강이 헤겔의 사유 안에서 이 타자성을 무의식과 연결시키면서 헤겔의 의식 철학을 정말 높이 평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적이 이거를 사회 철학으로 옮기면서 자기의 정치 철학 안에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쉘링까지 끄집어들이고, 거기에서 또 피테까지 끄집어들이고, 또 칸트까지 들고 오면서 또 다른 방식의 관념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프로이트와 락강의 무의식과 연결하고 해석한 거는 정말 어느 포스트 모던 철학자도 못한 거야. 그래서 레비나스의 동일자로 헤겔을 본다든지, 들레즈의 이 동일자, 그래서 언제나 차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철학을 주장하면서 헤겔의 동일자를 해체한 거, 이거는 헤겔의 일면적인 부분에서 일면적인 것도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오셔야 돼. 요게 이제 니체랑도 연결돼. 니체인 적자인 들레즈는 헤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은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헤겔적인 게 많이 나타나. 생성을 설명할 때, 여러분. 차이와 반복 마지막에서 배아를 설명하는 것도 마치 헤겔한테서 다 갖고 간 것 같아. 부정의 부정이라는 말만 안 쓸 뿐이지 말을 쓸 수가 없거든, 그걸 비판하니까. 한번 보셔요, 곳곳에서. 단지 용어만 바꿔놓고 한 것 같아. 그 정도의 비판 갖고 헤겔이 해체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요. 예도가 1차자로 읽어드리니까, 그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재밌죠? 본문으로. 자, 우리가 어떤 떡갈나무를 그것의 줄기의 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의 가지의 뻗어나감 안에서, 그리고 그것의 이파리의 크기 속에서 보기를 원할 때에, 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곧 이 자리에 갑자기 아이네 아이혈 개짜이크트 비얼트, 그러니까 떡갈나무의 열매가 뭐야? 여러분 알죠? 도토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미 여기에서도 동일성의 철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성의 철학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면요, 해겔이 언제나 종합을 소중히 여겨. 근데 사실은 해겔을 읽다 보면 이 부정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 이걸 또 캐치한 게 가다머야, 여러분. 진리와 방법 2부의 중후반부에 나와요. 해겔만큼 타자와 자아의 투쟁을 통하여 변증법적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투쟁의 역사를 탁월하게 묘사한 자는 없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아의 승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주인이 뒤바뀌어 노예가 주인보다 정신적으로 위에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변증법적 의식의 철학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해겔이 순진하게 보여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 그냥 동일성 해갖고, 변증법 정반합 해갖고 해겔이 그렇게, 1차 자료의 내용이 다, 거기에, 환원될 수 있는 철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떡갈나무가 있으면 그 떡갈나무 자체의 줄기와 슈탐과 에스터, 가지들과 그 다음 또 뭐야? 벨라우봉, 이파리, 이런 것들의 어떤 성장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상수리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코미디라는 거야. 떡갈나무의 열매와 뭐죠? 떡갈나무 자체의 이파리와 줄기와 가지들, 이런 과정 전체를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도달한 이파리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 마지막에 도달한 뭐죠? 열매가 중요하다 그래서 열매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도토리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도토리의 열매에 초점이 가 있는 거, 이걸 순진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동일성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겔이 만약에 떡갈나무가 가지가 있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도토리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도토리의 열매가 정말 중요하다. 진리는 도토리에 있다. 이래 말했으면 동일성 철학자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건물이 토대가 놓아졌을 때 건물에 대한 개념은 아직 전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매 순간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또 다른 시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거나 산종에서 말하는 네 번째 계기로서의 의미의 헛부림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무에 자라나는 것의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그죠? 갑자기 마지막에 도달된 개념으로서의 열매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거는 지금 해겔이 뭐라 그래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설명은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잖아, 지금 해겔이. 동일한 이야기라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 So ist die Wissenschaft die Krone einer Welt des Geistes nicht in ihrem Anfang vollendet. 이와 같이 학문, 곧 정신의 세계의 왕관이야, 학문은. 왜? 해겔의 목표는 이 정신의 운동을 학문으로 확정짓는 거거든요. 이 왕관인 이 학문은 그것의 시작점에서 완성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죠. 학문도 시작점이 있고 종점이 있어. 이 과정 전체가 다 진리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신의 시작은 언제나 다양한 형성 형식들의 광범위한 전복의 산물이야.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변증법적 과정 안에서는 뒤집어 엎는 다양한 형성 형식들이 있어. 빌둥스 폴맨이 있어. 이 다양한 형성의 형식들이 뭐야? 변증법 안에 있는 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허리가 줄기가 되고, 줄기가 또한 가지가 되고, 이 가지가 또 자라나서 이파리의 원숙함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이 모든 계기들이 전부 다가 형성 형식들이야. 이 다양한 형성 형식들이 뭐죠? 광범위한 바이틀로이피겐 umwälzung, 광범위한 그러한 전복의 산물이 바로 새로운 정신의 시작인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매 순간 계기마다 새로운 출발이 있으며 그 계기를 결정하는 순간순간은 뭐야? 어제 했잖아. 질적 도약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질적 도약이 있고 그 질적 도약으로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엄마 아빠가 만나서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 이미 새로운 정신의 시작이야. 그러다가 계속 점차적으로 양의 확장이 일어나. 이 확장이 일어나면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이때 질적 도약을 하는 거야. 이 질적 도약은 언제나 변증법의 새로운 계기인 거야. 이해가 되죠? 종합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뭐 종합은 완성이라고 보잖아요. 해결한 데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이런 것들이 해결의 전체적인 1차 자료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체해야 될 그런 사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양하게 뒤엉킨 길의 대가이자 그 다음에 다양한 고투와 노력의 대가인 거예요. 변증법적 운동은 그냥 변증법이라 그러는 게 뭐야? 그냥 정신이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타자들을 포섭해요 굴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순진한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들의 곳곳에서 예도가 이미 1차 자료를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해석의 갈등 2부, 빅게르의 차이와 반복 곳곳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 또 뭐야? 데리다의 조종과 그 다음에 산종. 근데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나.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 디알렉틱 데얼 네가티온, 네가티브의 디알렉틱, 부정의 변증법. 그럼 또 뭐죠? 곳곳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은 다양하게 뒤엉킨 길이 있는데 그 길의 대가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노력과 고투를 통하여 타자와의 싸움을 통하여 쟁취해 나가는 길인 거야, 여러분. 응? 그래서 데리다가 레비나스를 향하여 저 길이 또 싸워요, 해겔 놓고. 네가 해겔 그렇게 봤는데 이 자아가 또 다른 타자로 생각하면 그 타자는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다. 네가 해결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제대로 본 게 아니다. 그럼 저끼리 또 막 싸운다니까. 고유명사라는 논문에서도 그렇고 막 싸워요. 폭력과 형이상학에서도 그렇고. 글쓰기와 차이에서 거기에서는 한 100페이지 뒤쪽에 한 150페이지쯤에 나오거든, 레비나스에 대하여, 여러분. 근데 뭐죠? 해겔 자신의 지금 사유를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아와 타자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거기에서는 무의식의 욕망까지도 다루는 그런 해겔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과 같은 이런 사람은 뭘 이렇게 넘어선다, 뭐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뭘 넘어서 이미 넘어서려고 그러면 키에르케고로
헤겔가 넘어선 걸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만큼 헤겔을 해체한 철학자가 누가 있어? 얼마나 탁월하게 해체해놨어. 후기 셀링으로부터 배워갖고.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은 또 헤겔 안에서도 그런 사유가 또 있어요. 헤겔은 지가 지 철학을 해체한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기서 보면 알 거 아니야. 확인이 된다니까요. 이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정신은 Er ist das Ausdauer Sukzession wie Ausseiner Ausdehnung in sich zurückgegangener Ganze. Der gewollene einfacher Begriff desselben. 정신은 연속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신의 확장, 잡아느림으로부터 다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온 전체야, 정신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타자와의 어떤 교류를 통하여 뭔가 운동을 하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그런 전체야.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쭈릭 개강엔 이 돌아왔다라는 이 개념 안에는 뭐야? 타자에 의하여 입은 상처, 균열, 존재론적 균열을 갖고 있는 그런 복귀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 게 락강과 지색 라인이에요, 여러분. 동일성 안에는 언제나 차이성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헤겔의 철학에는. 그리고 이 전체에 되어간 단순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정신의 운동에 도달하여 절대지에 도달하면 인식과 존재가 결합되면서 명정하게 자아에게 드러나는 상태, 그것이 철학적 개념으로서 확고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 그 상태는 어떤 철학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다모도 그건 거부해요, 절대지는. 당연한 거죠. 절대지를 갖고 와버리면 신학이지 철학이 안 돼버리거든. 얘도도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러한 단순한 전체의 현실성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성립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저 계기가 된 형태들이 또다시 새롭게, 그러나 그것들의 새로운 요소 안에서 되어간 의미에서 발전되고 형태를 부여받는다라는 거예요. 줄 빡빡 치십시오. 그러니까 계기가 된 모든 형태들은 새로운 형태 안에서, 새로운 요소들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그 다음에 형태를 부여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헤겔의 전체는, 이런 건 전부 다 필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헤겔의 전체는 뭐예요? 완성태로서 닫힌 체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전체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전체야. 그래서 완성된 특정한 변증법적 계기에서 완성된 그 개념은 또다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가 된 출발점이야. 그래서 그 전체는 언제나 새로운 계기에 의하여 변형되고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전체야.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헤겔의 체계를 어떻게 생각했어? 완성태로서 그냥 왕국으로 딱 정해놓고 헤겔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그거는 어차피 헤겔의 절대지는요, 우리의 역사에 소속되지도 않아요. 그걸 문제 삼는다 그러면 그건 순진한 거예요. 이미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건, 뭐야? 철학에서 이미 협의된 거야. 그게 절대지를 건드리는 철학은 되게 순진한 거라고, 오늘날. 그거 빼버리고 해결이 변증법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그 운동 전체를 보면요,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체는 동일성으로 완성돼서 끝나서 타자들을 살해하고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든 이런 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정신은 완성된 상태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거든, 여러분. 이해가 돼.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그 타자성에 의하여 입은 상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 타자에 의하여 상처 입은 정신인 거야, 여러분.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자의 철학이고 폭력이고 이거는 부분적인 해석밖에 안 되는 거야, 해결한테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in dem einer Zeit die erste Erscheinung der neuen Welt nur erst das in seine Einfachheit verfehlte Ganze oder sein allgemeiner Grund. 이렇게 나. 한편으로 새로운 세계가 최초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그 의식의 단순함 안에서 감추어진 전체요, 그리고 의식의 보편적인 토대가 됨으로써 이 지나간 존재의 풍성함은 의식의 기억 속에 현존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나간 존재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의식의 기억 속에 dem Bewusstsein in der Erinnerung gegenwärtig, 의식의 기억 속에 현존하는 거야. 지나간 존재들은. 그게 뭐야? 그 의식은 무의식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의식 철학의 기본이에요. 의식은 시간과 관계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 맞죠? 무의식은 뭐야? 이러한 시간의 의식 속에 붙잡히면 그게 무의식이겠어? 의식은 그것을 밀어 제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갖고 있어. 의식의 존재 한가운데에 무의식의 그러한 상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Der Reichtum des vorhergehenden Daseins, 여기 다자인은 현존자가 아니 존재야. 거기에 있음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나간 존재의 풍성함은 의식의 기억 속에 현존하고 있어. 이해가 돼요? 없어진 게 아니야. 지향을 통하여 없어진 게 아니라고, 여러분. 동일성은 동일한 동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그래서 의식은 es vermisst an der neu erscheinenden Gestalt die Ausbreitung und Besonderung des Inhalts. 의식은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에 근거하여 내용의 확장과 내용의 개별화를 측정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지, 의식은 대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 대상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에 근거하여 측정하는가 하면 언제나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 안에서, 그죠? 이거는 의식 철학의 기본이야.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 안에서 내용의 확장, 퍼뜨림과 아우스브라이퉁과
배존도롱, 개별화, 분리하여 선별하는 작업이죠. 개별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언제나 미래로부터 오는 그 시간성과 관계해요. 이건 하이데거와도 맞나,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의식 철학. 그게 의식은, 무의식은 과거와 관계되는데 의식은 언제나 새롭게 발생하는 미래의 시간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증법은 이것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해겔의 동일성은 결국은 마지막에 절대지를 빼버리면 언제나 제로점에서 출발하는 차이성을 긍정하는 철학이 되어버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맞잖아. 그러니까 절대 정신을 빼버려봐 한번.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해겔 철학 안에. 자, 그리고 또한 더욱이 그러나 의식은 형식의 발전적 형성, 아우스빌딩을 측정하는데 이를 통하여 구별이 확실하게 규정되며 그것들의 확고한 정황 속에 질서 잡혀져. 그러니까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어. 요걸 구분해야 돼. 형식은 변증법적 운동을 따라가. 그 내면의 개별성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 속에서 측정되고, 그 다음에 형식은 이러한 시간성을 벗어나는 게 형식이겠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형식의 발전적 형성은 뭐야? 구별이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형식 안에서 구별이 나타나. 여러분, 정신의 자기 운동 안에는 구별이 있어요. 해겔의 정신 운동 안에는. 또 나갑니다,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러한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형식이 없다면 Entwelt die Wissenschaft der allgemeinen Verständlichkeit, 학문은 보편적 이해 가능성을 결여하게 돼. 그러니까 학문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형식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특정 내용의 개별성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의 머리 안에 범주 속에 이미 보편성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해가 되죠? 지금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의 발전적 형식이 없다면 학문은 보편적 이해 가능성을 결여하게 되며, 그 다음에 몇몇 개인들의 밀교적 소유물이 될 가상을 갖게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형식의 발전적 형성이 존재해야만이 이러한 학문이 공적인 게 된다라는 거예요. 몇몇 개인들에게만 통용되는 비밀 종교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지금. 그런데 몇몇 개인들의 에조테리쉐, 베지춤, 다시 말하면 비밀 종교에서만 통용되는 그러한 비의적인 지식, 소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은 매우 중요한 거야. 형식의 발전적 형식은 독일어로 다시 알려드릴게. Ausbildung der Form이에요. Form. 그래서 이런 가상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에조테리쉐스 베지춤, 비밀 종교의 비의적 소유물이라 함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의 개념 안에서만 나타나게 되며, 이해가 되죠? 그것의 개념 안에서만 나타나게 되며, 그 학문의 내면적인 것은 개념을 통해서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단지 비밀 종교가 갖고 있는 에조테리시한 그러한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문은 여기에 그치게 되면 소수의 신비주의자들의 개인의 소유물이 되고, 공적 영역에서는 학문적으로 오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비의적, 비교, 비밀 종교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학문은 오직 개념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몇몇 개인들이라고 하면 바로 그 학문에 아직 확장되지 않는, 학문에 퍼져나가지 않는 그 현상은 그것의 존재를 개별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것으로서 만든다는 것. 학문은 아우스브라이퉁, 퍼져나가야 되는데, 학문이 퍼져나가지 않으면 개인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수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몇몇 개인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지금 해결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올 수 있겠죠. 재밌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완전하게 규정된 것만이 비로소 동시에 엑소테리슈, 에조테리슈가 아니라 엑소테리슈, 공적인 게 되며, 그 다음에 개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며, 배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규정되어야 돼, 학문은. 이해가 되죠? 지금 그걸 설명하려는 거야. 바스, 폴콘맨, 베스팀트, 이스트. 완전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비밀 종교적인 특징을 갖는 것을 벗어나서 에조테리슈한 게 아니라 엑소테리슈한 걸로 바꿔진다는 거야. 엑소테리슈는 공적으로, 공공으로 드러난다는 거고, 반대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베그라이플리, 개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개념 파악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념 파악한다라는 건 공적으로, 공공영하게, 분명하게 개념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만이 배워지고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몇몇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성적인 학문의 형식은,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 이거 거기 번역이 뭐라, 저는 번역서를 아예 안 봐요. 페얼슈텐디게가 여기서 이해 가능한 이란 뜻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이해 가능한이라고 하면은 해겔의 의도를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페얼슈텐디게는 분별력 있는, 이해 가능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페얼슈탄트, 오성의 형용사로 써야 돼. 그래서 페얼슈텐디게를 오성적인으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팍 박히게 돼 있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도가 그것을 바꾸어서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학문의 오성적 형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동일하게 만들어진 학문에 이르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학문은 오성의 형식을 갖고 있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할 수 있는 형식을 갖고 있는 거야. 재밌죠? 이래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 오성을 통하여 이성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것. 이거 줄 빡빡 치십시오. 오성을 통하여, 이건 독일어라야만이 가능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오성을 통하여 이성적인 지식에 도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식의 올바른 요구야. 학문에 접근해가는 의식의 올바른 요구가 바로 오성을 통하여 이성적인 지식에 도달하라고 하는 요구야. 그러니까 앞에서 이걸 오성적인 형식으로 번역하니까 확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그게 저거를 이해 가능한 형식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문은 오성의 형식이 있어. 그런데 오성의 형식에 머무르면은 오성의 형식에 머무르면은 그 학문은 그냥 순수 자아에 그쳐버려. 그러니까 객관정신과 절대정신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없어지게 돼. 그래서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하여 정신을 거쳐서 종교를 거쳐서 절대정신에 도달하는, 절대지에 도달하는 이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 해결적 용어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죠? 학문은 오성을 통하여, 오성을 지나서 뭐에 도달해야 돼? 이성적인 뭐야? 이성적인 뭐에 도달하는가 하면은 지식에 도달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학문의 의식의 요구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도의 코멘터를 꼭 들어야 이해할 수 있어. 헤겔한테서 이성적인 거는 역사 철학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미학, 그 다음에 법철학, 그의 모든 철학적 개념에서 이성적인 거는 신적인 것까지 포괄합니다. 오성은 인간의 대가리로 끝나버려요. 순수 자아야.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기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의 차이가 나는 거야. 혼자 읽은 사람들이 파악 못했던 게 확 들어오는 거야. 오성은 다시 정리합니다. 순수 자아야. 그런데 이성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신의 정신과 관계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해결한테서. 그러니까 오성을 통하여 이성적인 지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객관정신과 절대정신까지 포괄하는 학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의식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걸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나갑니다. 다 왔어. 이유가 있어. 여기 나와요. Denn der Verstand ist das Denken, das Reiche Ich überhaupt. 여러분, 뭔 말이야? 왜냐하면 오성은 사유요, 순수자 일반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성에 멈추게 되면 인간의 개인 의식으로 그쳐버리게 되는 거야. 학문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성적인 것, das Verständige, ist das schon bekannt und das Gemeinschaftliche der Wissenschaft und des unwissenschaftlichen Bewusstseins, wodurch dieses Unmittelbare in jene einzutreten vermag. 이래 되어 있어. 이게 끝입니다. 오늘 강좌. 자, 계속 나갑니다.
오성적인 것은 이제 이해가 되죠. 이래 번역해야 되는 거야. 오성적인 거예요. 페얼슈탠디게는 오성적인 것은 바로 학문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요, 학문의 공적인 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것이 바로 오성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비학문적인 의식에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비학문적인 의식이라는 건 뭐야? 의식은 운동을 하잖아요. 학문적 의식이 되려 그러면 최소한 감각적 확신을 거쳐서, 지각을 거쳐서 오성에까지는 가야 학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계속 발전하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학문적 의식에 알려져 있는 것과 공적인 것도 오성적인 거예요. 왜? 오성은 이걸 학문으로 아직 확실하게 의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그건 이성의 단계거든.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서문도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다 알고 꿰뚫은 사람이 뭐야? 강의를 하면 이렇게 재밌는 거야, 여러분. 그냥 서문만 알고는 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정신현상학만 알아갖고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의식은 직접적으로 저 학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의식이 직접 학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야? 오성적인 것을 통해서야, 여러분. 야,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페얼슈탠디게를 그냥 이해 가능한, 분별 있는, 그 다음에 명료한, 이따위로 번역하면 다 놓쳐버리는 거야, 여기서. 이해가 되죠? 오성적인 것. 너무 명확하게 들어오잖아, 여러분. 왜? 오성의 단계가 따로 있고 이성의 단계가 따로 있잖아, 헤겔의 변증법에는. 그러니까 뭐야? 학문은 뭐야? 오성의 단계에서 명료한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성의 지식으로까지 올라가서 신적인 것까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신적인 것과도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못해서 그렇지. 이성적인 것과, 여기 그 바로 뒷구절에 내일 하겠네. 9번째 시간에 하는데, 페얼 림프티카이트 운트 퀘틀리카이트, 여러분. 이성적인 것의 성질은 신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기만이 아니라 뭐예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 이게 뭐야, 여러분? 법철학의 이 명제가 뭐야? 이성적인 것이 바로 현실적인 거야. 신이 자기 정신을 통하여 이 세계의 역사를 실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정신은 뭐야? 정신의 실현은 이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오성만 갖고는 개별적인 자아의 개인에게 그쳐버리는 거야. 오성은 뭐야? 여기 헤겔에 말하잖아요. 페얼슈탄트 이스트 다스 라이셔 이히. 오성은 순수 자아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헤겔한테서. 정말 여러분 어때요? 오늘 8번째 강좌. 정말 깊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 거야, 여러분. 8번째 강좌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도가, 그죠? 동일성의 개념과 동일성의 개념은 결코 헤겔한테서는 그런 동일한 것의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이러한 헤겔의 동일성의 개념을 일면적으로만 해석했다는 거.
그거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했고요. 그게 꼭 틀리지는 또 않아요. 해결은 그런 면이 있어요. 왜 없어? 그런데 그걸로 다 뭐 넘어섰다 뭐 이건 아니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해결의 해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해석들은 하나의 해석이라는 거야. 그것도 지적과 같은 해석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오늘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해결 점점 서문이 진도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뭔가 해결의 사유 1차 자료를 읽으면서 깊이 있는 뭔가가 점점 붙잡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서문 끝까지 읽어 나가면 정신현상학 전체를 읽은 거나 같다니까. 여러분 거의 여러분 봐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쑤셔가면서 다 배우고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찰하시고, 그죠? 예도는 8번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하여 또 해석을 했고요. 또 탈포스트 모더니즘의 지적까지 걸쳐서 해결의 이 전체의 개념, 동일성의 개념, 타자의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가 이렇게 안 오면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 가치를 아시는 분, 예도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추스!